제가 결혼하는 사람 1억 준다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부도 나서 IMF 때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이 국가 정치인 잘못으로 나라가 부도 나서 돈 받을 거 못 받아서 거지 되고 부인 도망가고 또 남편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부인 혼자 애들 교육비 부담하려 뭐 하려 있는 사람들, 독신돼 있는 사람 많아요. 이혼하고 본의 아니게 이혼하고. 그걸 로미오 이혼이라고 그래요. 로미오가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까? 부모들 잘못으로 이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원수 맺는 바람에 자식들이 그리 된 거예요. 그런 로미오 이혼이 된 독신 가장들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을 줄 거예요. 5천만 원씩.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나이 많아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돈이 1억이 생기니까 어디 가서 여자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예, 서로 협의가 돼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재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새 출발하고 그 애들을 좀 키울 수 있게. 애를 이미 낳아버렸으니 출산수당은 없는 거니까 그 결혼수당을 가지고 새 출발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결혼 이혼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구제해주고 또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1억을 받아가지고 새 출발하고 또 애 낳으면 돈 나오고 이래서 결혼하자마자 애 서임만 나면 2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수당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결혼수당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그렇다고 내가 파괴된 가정 비용 주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결혼수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금액을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어느 나라가 결혼수당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결혼수당을 주는 그 나라 대한민국을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 너 있는 사람 아까 애 하나 결혼시켰는데 그 하나 결혼시킨 빚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평생 가져갈지도 몰라. 그런데 애 서희를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시킵니까 또? 또 그 애 서희가 실업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대학 나와가지고 금방 취직 안 돼. 그러나 나는 100% 취직을 보장하는 공약이 가정살리기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수당은 서민들의 결혼으로 인한 가정부채에 대한 노이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사실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못 먹고 돈 벌어서 집 한 칸 있는 거 애 30명 결혼시키다 보니까 결혼시켜서 시집장가 보내놔고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왜? 누구 부잣집에는 뭘 해줬는데 나는 뭐 하나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얻어 터지고 그 해사는 거 보니까 그 딸난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못 해준 것이 꼭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도 빚은 빚대로 남아.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빚은 빚대로 남고. 이래서 이 노인들이 늙어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빚 갚아라 뭐 이러니까 결혼으로 인한 서민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난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들이 인구가 옛날에는 노인이 아주 작았는데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 4배가 적었는데 지금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4배가 많아졌어. 어린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지금 노인들이 급속히 돌아가게 될 경우에 우리 인구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설사 우리 인구가 4천만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4천만 명의 50% 이상이 노는 노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한 사람 낳을 때마다 3천만 원씩.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애만 낳고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만 낳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직장을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6가지가 부닥친다고 그랬죠. 자, 출산과 직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그냥 빚을 져가면서 이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애 낳아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성들은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들의 6가지 부닥치는 이 갈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출산수당 3천만 원,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낳으면 바로 주니까, 출생했다는 궁금한 해서 바로 주니까 그 돈 3천만 원 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다가 망하면은 또 애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애 서인만 나면은, 지금 우리가 애 남녀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거는 옛말입니다. 애 둘만 낳으면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안 돼요. 인구 증가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몽고와 통일을 할 텐데 몽고 땅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몽고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요. 왜? 북한이 천해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통일하면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는 데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몽고와 통일할 텐데 그때 우리 인구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구를 넓히겠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데 출산수당이 상당히 영향을 합니다. 애를 너희 낳든 10명을 낳든 3천만 원씩을 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뭘 하는지 압니까?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주냐? 누가 50만 원 받고 애 낳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빚지면은 압류 붙이고 세리 집에 와서 시집 올 때 가져온 냉장고 텔레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절대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품목 한 개도 압류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세상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있는 물건을 압류해 간다는 건 가정 파괴범이야. 돈을 빌려주지 말든지 해야지. 돈을 빌려줘놓고 가정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걸 판사가 도장을 찍어서 10달간이 간다는 거,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압류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할 것이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씩을 주겠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채수당이라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부채수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에 세 번째 나오는 절대 공평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이 절대 공평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빚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면제해 줬냐면 IMF 때 빚을 약 몇 분지 1로 삭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원금을 많이 삭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은행 빚을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채 탕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도 많이 해줬고 개인들도 일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열심히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1억을 빌렸는데 매달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람들, 이 1년 이상 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만기가 3년이면 3년 동안 이자를 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냈으니까 원금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왜? 돈 통째로 떼먹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좀 탕감해 줬는데 열심히 은행에 이자를 낸 사람들은 탕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돼요.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융자는 받았는데 월급에서 꼬박꼬박 이자를 냈으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은행에다가 일부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원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깎아주냐? 1년 정도 한 사람과 2년, 3년 올라갈수록 그 깎아주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1억 받아서 나중에 한 9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 헌법, 이 민주주의의 이 3대 원칙이나 자본주의의 3대 원칙, 그리고 국민의 5대 권리와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4대 의무,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원칙을 절대 저버리는 정치인들은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면 어느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참 부채 수당이라는 특별한 이름 같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납부고 성실하게 납부한 자들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그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해당 이것을 지시해서 바로 해결합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잠깐. 부채 수당은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괜찮죠?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은 부채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은행에 융자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줄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을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 가서 부채 수당하니 이게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판 안 낸 사람들은 탕감해주고 막 이랬는데 왜 빠지게 이자 낸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다니 이게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팽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대통령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실업, 직업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후보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게 참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란서 같은 데도 실업 문제 때문에 데모가 나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들 이렇게 보니까 청년 실업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아주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그건 언제부터냐? 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입니다. 실업자로 있는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월급 150만 원 받으면 25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뭘로 주느냐?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쿠폰이라는 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그 쿠폰은 한 달밖에 못 쓰고 은행에 예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로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중에 그 쿠폰이 확 돌아요. 경제가 살게 됩니다. 서민 경제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봉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생활에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기업만 간다 이러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좋은 회사 못 들어가면 얼굴을 못 든다 해가지고 자꾸 좋은 회사만 들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5년 동안만 쿠폰을 5년 동안만 받은 사람은 5년 후에는 3억을 융자해 주겠다.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정 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금이야. 그거는 그걸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들한테도 어머니 나 이 조그마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피하지가 않아. 지금은 어머니한테 아니 LG그룹에 시험 쳐야 될 애가 내 그 중소기업 조그만 데 이름들 들어갔다 이러면 창피하니까 애들이 자꾸 이력서만 넣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는 실업자는 정신병자야. 청년이 그때 실업자로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야. 고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사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술 자기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도 되고 또 국가에서 한 5년 해보고 나니까 3억을 주니까 너도 나도 신청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 3억 가지고 부모 도와줄 수도 있어요. 꼭 자기가 그 회사 사장하는 법은 없잖아. 그 3억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실업자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좀 합시다. 이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살 길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